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랩 인 허브입니다. 스타트업 랩 인 허브는 회계법인 창천과 서울 창업허브가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로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경영관리 이슈, 법무, 회계, 세무, 노무, 특허, 지식재산 등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영관리 이슈를 해결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코리아의 안성빈 이사님을 모시고 명지코리아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온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던 AR 콘텐츠, 스냅챗 같은 것들에 대한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상품으로 개발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으로 AR 증강현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만 운영이 되고 그 자체로서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술이 참 아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측과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측이 좋은 만남을 가져서 투자가 진행이 된다 손 치더라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이 회사의 가치와 투자를 받는 사람이 평가하는 회사의 가치가 대부분 보면 굉장히 큰 갭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돈 가진 사람이 갑이니까 스타트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좀 현명하게 투자 대비 지분을 나누는 어떤 그런 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잘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만큼 정답도 없고 어려운 부분임에 틀림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그거에 대응되는 합당한 지분율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나 로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일부 충돌되는 사항이 맞고요. 투자자나 또는 투자 유치의 회사 입장에서의 투자 유치 단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과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어떤 평가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에셋 어프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컴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어프로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에셋 어프로치는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그 회사를 평가하는 건데요. 사실 순자산 기준이라고 하면 회사가 지금 장부상에 들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 가치를 반영하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실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하는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 쓰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많이들 쓰고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 청산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지금 당장 이 회사의 자산들을 다 팔아서 남는 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에셋 어프로치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스타트업들한테는 좀 쓰이지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컴 어프로치인데, 인컴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제 회사의 미래 가치라는 건 회사가 향후에 비즈니스를 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그 수익을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그러니까 회계학 기준이 아닌 현금 흐름 기준으로 미래 현재 가치의 그 방식들, 현재 가치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한 할인율이라고 하면 이제 위험에 따른 보상인데요. 그 보상에 따라 현재 시점으로 뭔가 가치를 가져온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컴 어프로치가 회사의 본질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향후 비즈니스가 사실 돈을 벌기 위해 조직이 존재하고 그 돈에 대한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방법은 일부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엔젤 투자자나 VC 등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켓 어프로치는 그 시장 가치 평가인데요. 실제 우리 회사의 스타트업과 유사한 상장 회사들의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상장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있고, 그 시가총액에 대응되는 어떤 특정 지표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 스타트업의 특정 지표는 있는데 회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장된 유사 기업의 회사 가치와 특정 지표와
우리 회사의 특정 지표를 비례식으로 연결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그다음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유사 기업들을 어떤 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 그 회사의 가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대신 우리가 경쟁사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상호 보완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벤처 캐피탈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에셋 어프로치는 많이들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 인컴 어프로치와 이제 마켓 어프로치를 적절하게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리얼월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밸류에이션은 나름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겪어서 나온 가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대응 가능한 뭔가 협상 방법이나 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고요. 그 이유에 대한 항변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미지수가 많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이슈 또는 경쟁사의 분석, 회사가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그 시장의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서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그 리스크는 회사의 가치를 깎는 데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찬란한 가정들만 가지고 제시하는 게 많이 이제 희석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뭔가 내고를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다른 투자자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서 적법한 이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좀 다 비슷할 겁니다. 즉 A라는 투자자, B라는 투자자, C라는 투자자에 가더라도 저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 유사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고가 가능할 사항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초기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적절하게 잘 받으시려면 오히려 지인을 통해 나에 대한 사람을 알고 이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재 가치를 끌어내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지 상대적으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회사가 바라보는 적정 가치 수준까지 올라가서 투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 조합이나 VC를 가셨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 거기는 사실 플레이 안에서 정해져 있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